왜 이렇게 여자들이 왜 이렇게 기가 세? 아, 이런.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제가 이제 문자로도 말씀을 드렸고, 물론 이제 좀 힘들 때나 좀 보사님들을 찾아뵀었어요. 근데 뵀을 때마다 그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맞는 얘기인지, 제가 왜 신의 가물이다, 신 내림을 받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고, 쉽게 부정도 많이 타니까 함부로 어디 뭐 다니지도 말라.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함부로 혹시 어디를 다니지 말라 그러시던가요? 예, 쉽게 말씀드려서 상가집도 함부로 가지 말고, 네. 예전에도 뭐 부정 타는 사람들도 함부로 만나면 안 된다. 그러면 쉽게 부정을 타서 나한테도 안 좋은 일이 많이 생긴다. 저희 집이 대대로 이렇게 빌어오고 믿어오는 집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태어날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집안이 불교? 예, 저희 그렇게 불교 집안이었고, 할머니께서도 살아생전에 근방에 법당에 가서 많이 빌고 이렇게 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래요. 그러면 대주님 무당하셨던 분이 계세요? 무당하셨던 분은 제 눈엔 안 없었습니다. 보여요. 네. 예, 무당? 무당하셨던 분은 없는데, 가는 곳마다 이렇게 이게 신내림을 받아야 된다, 신의 가물, 신의 제자라서 그런 것들이 상당히 궁금하고. 대주님 그러면 이제 이렇게 선생님한테 상담을 하러 가셨을 때 신가물이다, 네. 신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선생님들이. 그러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증상이 있었거나 어떤 게 있으셨어요? 보이거나 들리거나 뭐 어떤 상태가 있으셨어요? 따로 그렇게 몸이 아프거나 그런 증상 같은 건 없었는데요. 네. 뭐 말씀으로는 굳이 몸이 아프거나 그런 증상으로 오는 게 아니라, 내 주위에 해집어 놓고 금전도 마르게 한다. 뭐 무조건 몸이 아파서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럼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대주님은 어떠셨어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아, 진짜 그런가? 저도 긴가민가 하고 이게 맞는 건가 아닌가 뭐 그런 얘기도 많이 했어요. 제가 결혼했다 이혼했지만 딸도 있지만은 내가 안 하면은 딸한테까지 이게 갑니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좀 잘못됐어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잘못됐어요, 대주님. 자, 왜냐하면 제가 이제 좀 볼게요. 딸이 몇 살이에요? 대주님, 이 신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할머니가 이제 이런 공을 들으시고 불공을 들으시고 뭐 절에 다니시고 뭐 이런 부살님 댁에 가서 공 들으시고 하셨다고 그게 다 자손들한테 무당을 할 기운으로 내려오지도 않아요. 또 지금 기운이나 얼굴이나 관상이나 내지는 우리 와이프 것까지 헤어졌지만 토탈로 봐도 비슷한 것도 없으세요. 이제 아까 뭐 그런 네.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이 뭐 부정 탄다, 사람 만나지 말라, 조심하라 하고 상갓집 가지 마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만약에 대주님이 신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데를 무서워하면 안 되지 않을까요? 예, 아닌가요? 맞습니다. 또 그죠? 반대로 또 네, 그죠?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살면서 상갓집 안 가고 부정 타는 사람은 어떻게 안 만나? 어떻게 알아? 그걸 물어 부정 타셨어요? 안 타셨어요? 이럴 순 없잖아요. 이거는 집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긴데 비손으로 많이 빌던 할머니가 자손들 때문에 결국엔 빌은 거거든요. 그런 기운들이 내려오면서 그게 쌓인 공덕이고 불공이지 그게 나한테 신가물로 와서 내가 무당을 해야 할 정도가 이만큼도 없으세요. 근데 단지 대주님이 원래는 왜 이러냐면 본인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경찰 내지는 관이 있으셔서 본인이 그런 거를 해서 내 사주를 풀었으면 내 관과 내 와이프 궁이 합쳐져서 되게 잘 가. 근데 본인이 글을 많이 하진 않으셨거든요. 맞습니다. 네, 글하고는 안 친하셨어요. 몸을 많이 썼지 글을 안 하셨거든요. 예, 맞습니다. 네, 그 머리는 되게 좋고 기술직이나 손을 움직이거나 몸을 움직여야 되는 분이에요. 본인. 맞습니다. 네. 지금 이 영업관리 쪽으로 해서 이렇게 밖으로 돌아다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제 그렇게 본인이 내가 움직이고 뭔가를 막 하고 이렇게 다녀야 되는 기운을 가졌기 때문에 기운이 좀 남들보다 커서 가물이라고 말은 할 수 있어요. 크다, 거물급. 그걸 공부를 했으면 더 크게 보여주셨을 거고 공부를 하지 않으셨어도 지금 하는 일로 내가 풀고 사는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좋은 말씀 주시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부사님. 기운 내시고 아이 케어 잘 하시고요. 한 3년 동안 네네. 열심히 사세요.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부사님. 고맙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기준님?
저는 제가 거의 가장이에요. 네. 그래서 일을 이제 프리랜서로 계속 하고 있는데 음. 뭔가 일을 하면 자꾸 저는 열심히 해서 수입이 괜찮은데 회사가 받쳐주지를 못하고 네. 자꾸 망하는 거예요. 아, 회사가. 예를 들어서 뭐 회사의 제품이 좋다 그럼 내가 광고를 해서 팔아주면 이 회사가 점점 커져야 되는데 자꾸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수입이 없어지고 이러니까 당연히 이제 경제적으로도 계속 힘들어지고 좀 안정적인 수입이 있어야 될 텐데 직업을 또 어떤 직업군이나 이런 게 또 궁금하고요. 네. 그 잠원동에 살 때는 이제 온라인 쇼핑몰을 하면서 되게 괜찮았거든요. 뭐 연매출 뭐 7, 8억 막 이렇게 나오고 혼자서. 네. 그랬는데 여기 남양주에 13년도에 내려왔는데 네. 그때부터 아무 이유 없이 계속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사를 갑자기 좀 멀잖아요. 잠원동하고 진접하고 네. 갑자기 오시게 된 이유가 있어요? 아기가 100일쯤 됐을 때였거든요. 엄마가 갑자기 돌아가시고 제가 그것 때문에 좀 트라우마가 너무 커서 아기를 못 보겠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아기를 시어머니가 장례식장에서 데려가셨어요. 네. 그때부터 5년을 키워주셨는데 네. 어린이집 다니면서 이제 엄마가 그리운 거죠. 이제 한 2달 정도 고민을 한 끝에 시댁 여포로 내려온 거예요. 뭐 온라인 쇼핑몰이니까 지역에 상관없이 어디 가도 똑같지 않겠냐. 네. 그렇게 해서 고민을 하고 왔는데 오자마자부터 계속 남편하고도 사이가 안 좋아지고 아무 이유 없이 장사도 안 되고 계속 뭔가가 계속 안 되는 거예요. 이사 온 다음부터? 네, 돈을 정말 10원 한 장 안 남기고 다 까먹었어요. 이사 와서 1년도 안 돼서. 그래서 이제 서서히 접으면서 지금은 광고만 하고 있어요. 지금 있는 데가 좀 안 맞죠. 지금 있는 집이 안 맞아요. 네, 어쩔 수 없이 아이 때문에 명분이 있었지만 네. 내가 살아있는 사업을 거기서 잘 키우고 갔어야 되는데 이거를 끊고 이 집에 들어오면서부터 모든 게 넘어진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참 집터가 무서워요. 없던 병도 생기고 암도 생기고 흐름도 바뀌고 여러 가지가 가라앉고 묻히고 그러거든요. 진짜 태어나서 한 번도 아픈 적 없거든요. 뭐 이런 걸 병환으로 이렇게 한 적이 없는데 네. 여기 와서 갑자기 몸이 아프면서 암도 생기고 네. 종양 제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이사를 좀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9월 달에 이제 저희가 새를 사는 건데 9월 네. 달에 만기라서 어쩔 수 없이 이사를 나가는데 멀리 못 가고 건너편으로 가게 됐거든요. 9월 달에. 근데 저는 이제 좀 여기서 좀 탈출하고 싶은 뭔가 여기가 블랙홀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서울 쪽으로 나가고 싶은데 당장 여력이 안 돼서 잠깐이라도 있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 일단 기준님 지금 있는 집은 이사 가시는 게 맞고요. 비슷하긴 하지만 10년 산 집에 여러 가지가 담겼어요. 무겁고 힘들고 안 됐던 것들이 꺾이는 것만 담겨 있었는데 이사를 가시면서 일부는 털어내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좋아지세요. 조금은 사업운이 아주 죽지는 않았어요. 그냥 묻혔던 거긴 한데 둘은 돼야 돼요. 시운 하나 넘고 시운 둘은 되셔야 돼요. 그때 되면 내가 어떤 일이라도 사업운은 다시 들어와요. 남편은 계속 저렇게 아무것도 안 하겠죠? 좀 진짜 볼 때마다 복장이 터지는데 근데 아이들이 또 아빠를 너무 이뻐하니까 그냥 그거 하나 보고 그냥 내비두거든요. 그래요. 그래도 그 부분이라도 한 부분 하고 계시니까 이분이 지금은 밖에 나가서 뭘 하지 않는 게 다행. 나가면 사고가 나거나 아프거나 뭔가 깨져요. 가정주부처럼 그냥 좀 사시는 게 그래도 이 사람은 나아요. 그게. 올 후반에 이사 가시고 아저씨가 한 2년, 3년째 되는 해부터는 조금 움직여요. 알겠습니다. 네, 기운 내시고 이사 먼저 잘하세요, 기준님.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와이프가 좀 성격이 있어요. 네,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 와이프랑 좀 많이 부딪히는데 주식 문제도 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좀 와이프를 좀 많이 힘들게 했거든요. 지금 무슨 이혼까지도 얘기를 해서. 이혼? 예, 혹시 제 사주에 이혼 사주가 혹시 있는지 좀 알고 싶어요. 대주님이 주식을 많이 하셨어요? 아니요, 그럼. 많이는 안 하고요. 주식 문제가 아까 있으셨다고 하셨는데. 크게는 안 하고요. 작게 하는 게 이제
서로 의견이 다르다 보니까 저 서로 힘들어지죠. 예. 이게 대주님 와이프가 남자고 대주님이 여자예요. 운기로는 오해하지 마세요. 기주가 보기에는 아저씨가 답답해. 대주님이 좀 답답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치고 나가려고 이혼해라고 하지만 두 분 이혼은 안 해요. 본인이 돈 잘 벌어다 주고 기본적인 것만 잘하시면 와이프는 이혼 안 해요. 예. 이혼 안 해요. 이혼 안 해요. 아이들도 그렇고 이혼은 안 해요. 안 하니까 이혼 운은 없습니다. 대신에 노력은 하셔야 돼요. 예. 노력은 하셔야 되고 이 분은 누구랑 살아도 남자 운기라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감사합니다. 네, 이혼 걱정하셨어요? 예, 요 근래 걱정이 항상 걱정했었습니다. 이게 한 달 가까이 서로 이혼 얘기가 왔다 가세요. 그래요. 왜냐면 부딪히시는 건 늘 부딪히셨던 거고 떨어져 계셨더라도 또 만나면 또 부딪히거든요. 좋아야 되는데 부딪히고 또 하나는 기준님이 올해는 나가는 운이 커요. 와이프 운이 커졌기 때문에 딸하고도 더 부딪히고 본인하고도 더 부딪히고 그러니까 이분이 뚫고 나와서 이혼해 라는 말을 하시는 건데 이혼할 마음은 없어요.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 잘하세요. 예. 직장 탄탄하게 잡으시고 더 집에 와서 잘하시고 이렇게 잘 만들어 가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그럼 상담 마무리할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